안녕하세요. 10강 시작입니다. 우리 중간시험 하고서 벌써 제 3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체 운동을 공부했습니다. 대상을 여러 물체 운동에서 강체 운동으로 했었죠. 이제 이번 주에는 또다시 대상을 바꿉니다. 강체와 여러모로 전혀 반대쪽에 있는 유체의 운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새롭게 대상을 바꾸면 문제를 기술하는 게 또 복잡해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맨 먼저 새롭게 도입할 물리량이 뭐냐면 밀도와 압력입니다. 이 밀도와 압력,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물리량이지만 그동안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죠. 이 밀도는 우리가 강체의 회전관성 구할 때 우리 밀도가 그 물체 크기를 갖는 물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데 이 밀도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체는 강체와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체는 우리가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다룰 때 도입했죠. 고체인데, 크기를 갖는 물체는 고체인데, 고체에 힘을 작용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형태가 변하고 또 하나는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변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기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했을 때 변형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체라고 했죠. 실제로는 강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도 힘을 가하면 변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변형하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한 것입니다. 크기를 갖는 물체가 힘을 가해서 변형하는 경우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체로 만들어 놨더니 어떤 이점이 있었습니까? 자유도가 6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강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분들 사이에 거리가 안 변한다는 이 구속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자유도가 6으로, 강체의 자유도는 딱 6이고 그 중에 3개는 병진운동의 자유도, 나머지 3개는 회전운동의 자유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체는 뭐냐면 기체와 액체를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인데, 이 유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체의 각 부분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유체가 n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유도는 3n입니다. 그런데 이 3n에서 이 n이 몇 개 안 되면 모르는데, 보통 유체라고 한다면 이 유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적어도 몇 개 정도 해야 되냐? 10의 23승계 정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도가 무엇의 오도입니까? 아보가드로스의 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다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문제를 우리가 따로 이제 찾아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 강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걸 유체운동에서는 밀도로 이용합니다. 자, 강체에서는 질량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강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는 정도를 질량이 대표했습니다. 강체의 질량이 얼마냐? 병진운동에서는 사실은 전체 질량만 알았으면 됐습니다. 회전운동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분포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회전관성만 알면 됐었죠. 그런데 유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질량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유체가 있으면 유체의 일부분에 힘을 가하면 전체 질량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강체의 질량의 역할을 이제 무시하려고 하냐면 유체의 밀도에다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도라는 물리량을 유체 운동에서는 이용하게 됩니다. 전체 질량은 유체 운동에서는 별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밀도는 우리가 잘 알죠. 밀도는 뭡니까? 이게 말로 하면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 이게 밀도입니다. 단위 부피란 1이죠. 1, 단위는 1입니다. 부피의 단위를 세제곱미터로 한다면 1세제곱미터에 포함된 질량을 갖다가 우리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이제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에서 밀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평균 밀도 또는 질량이 부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체의 경우는 어떠냐? 밀도가 모든 부분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정확히 같습니다. 강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부분에 따라서 밀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유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히 기체를 제외하고 액체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의 밀도가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의 경우 또는 유체의 경우에는 밀도를 전체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에 따라서 질량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밀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부피를 만들죠. 그래서 그 작은 부피가 dV라고 하고, 그 작은 부피 dV 속에 들어있는 질량을 dm이라고 하면 바로 그 부피가 있는 위치 아래에서의 밀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이제 아래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밀도가 다를 때는 이렇게 로는 dV분의 dm, 그래서 위치마다 다른 밀도를 이용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물질의 밀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면, 우리 공기의 밀도는 어떠냐? 밀도의 단위로는 kg/m3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SI 단위겠죠. 그러면 1세제곱미터의 부피 속에 공기의 질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1.2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비교할 게 뭐냐면 물입니다. 섭씨 4도의 물이 얼마냐면 밀도가 1000kg/m3입니다. 왜 기준이 되는 물에 이렇게 숫자가 큰지 좀 의아하겠지만, 이거를 우리 SI 단위계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CGS 단위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1g/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큽니다. 3500, 물에 3.5배나 되죠. 그리고 수은이 굉장히 큽니다. 13,595kg 세제곱미터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강체에서 힘에 해당하는 역할을 유체에서는 무엇이 할 거냐면 압력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힘 작용하면 힘 작용한 쪽만 유체에서는 변형하기 때문에 이 힘을 상당히 넓은 면적에 같이 이렇게 작용을 시켜야지 유체가 전체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강체에서는 강체가 힘을 받으면 강체 전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지만, 유체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을 받으면 힘 받은 부분만 먼저 이동하죠. 그래서 강체에서 힘에 해당하는 것을 유체에서는 무엇을 도입합니까? 압력을 도입합니다. 이 압력이란 단위 넓이당 작용하는 힘인데, 여기 먼저 우리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런 그림처럼 여기다 못을 잔뜩 박아놨어요. 이렇게 못을 잔뜩 박아놓고서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면 발바닥이 찔리겠습니까? 안 찔리겠습니까? 물론 못을 얼마나 촘촘히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거겠어요? 이 못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주 날카로울 때 찔리겠습니까? 안 찔리겠습니까? 만약에 이 못이 하나만 있다면 틀림없이 찔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무게를 못이 여러 개가 나눠 갔기 때문에 못 하나당 내 발을 누르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찔리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바로 압력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단위 넓이에 작용한 힘입니다. 이건 뭐예요? 단위 1이죠. 단위를 제곱미터로 한다면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 압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넓이가 S인 곳에 힘 F를 작용하면 한꺼번에 작용했습니다. 고르게 작용한다면 전체 힘을 전체 넓이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힘은 작용했는데
위치마다 힘이 다르다면 이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넓이를 이제 해야 되겠죠. 아주 작은 넓이를 취해서 그 작은 넓이가 ds라고 하면 그 ds에 작용하는 작은 힘 df를 ds로 나눈 것이 바로 압력이 되고, 이 압력은 그래서 이제 위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고르게 분포된다면 우리 압력을 알면 힘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압력에다가 넓이를 곱하면 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압력은 스칼라형입니다. 그리고 힘은 벡터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압력에다가 무엇을 넓이를 곱해서 벡터형을 만들려면 우리 저 면이 뭐가 되냐면 면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저 전체가 벡터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에다 ds를 곱하면 네, df라는 벡터량이 되고, 여기서 힘은 벡터량이지만 압력은 스칼라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압력도 막 방향이 있다고 하죠. 근데 방향이 있는 것만으로 벡터가 아닙니다. 벡터가 되려면 우리 맨 앞에서 배웠지만 벡터의 덧셈 법칙을 만족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압력은 그런 벡터의 덧셈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스칼라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의 단위는 어떠냐면 아까 어땠습니까? 힘을 넓이로 나눈 것이 압력이니까 힘의 단위를 넓이의 단위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S의 단위, 힘의 단위는 뭡니까? S의 단위로는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인데, 이 파스칼은 무엇을 한마디로 한 거냐면 힘의 단위인 1뉴턴을 1제곱미터로 나눈 뉴턴 퍼 제곱미터를 한마디로 파스칼 그랬습니다. 이 파스칼이 압력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용 단위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CGS 단위로 이제 바꾼다면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고, 그 다음에 1미터는 10의 제곱인데 10의 제곱에 또 제곱을 해야지 되니까 이게 뭐냐면 10의 4승이 됩니다. 10의 4승 제곱 센티미터가 돼가지고 이건 뭐가 되냐? 10다인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가 CGS 단위로는 10다인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위도 많이 쓰냐면 바라는 단위도 많이 쓰는데, 이 바는 CGS 단위의 10의 6승입니다. 그래서 CGS 단위하고는 10 차이가 나니까 10의 5승 파스칼이 이게 1바라는 단위고, 우리가 기압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단위를 많이 쓰냐면 1밀리반이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1밀리반은 10의 마이너스 3승 반인데 그게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파스칼이 되겠죠. 근데 100은 우리 헥토라고 하니까 1헥토파스칼이나 100파스칼이나 1밀리반이 이게 전부 다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지한 유체에서 압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체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한 유체 속에 돌멩이가 있다든가 또는 벽이 있다든가 하면은 압력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면 그 유체와 고체가 접촉한 면 사이에 항상 접촉한 부분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유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된다. 유체에서 접촉면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압력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벡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넓이를 곱하면 힘이 되는데, 이때 힘을 벡터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넓이의 수직인 방향, 이게 면 벡터의 방향이죠. 그래서 면 벡터의 방향에 압력을 곱하면 그러면 바로 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 내부에서도 압력을 얘기합니다. 유체 내부의 한 점에서는 압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다 가상적으로 면을 하나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면을 놓든지 그것을 누르는 압력이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한쪽을 누르는 힘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유체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유체가 움직이지 않는 정지한 유체라면 이때 압력은 반드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체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물리량으로, 새로운 물리량으로 밀도와 압력을 이제 도입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작은 힘을 받아도 즉시 변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하는 양이 뭐였습니까? 네, 강체에서는 질량을 사용했던 그 자리에 유체에서는 밀도를 사용합니다. 네, 또 강체에서는 힘을 작용했던 그 자리에 유체에서는 압력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도와 압력으로 유체의 움직임, 유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